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고3 재수생, 수험생 여러분 어제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학년도 3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독서 파트를 일단 먼저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총평하겠습니다. 여기 EBS에서 여기 등급 컷이 나왔는데요. 최종 등급 컷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화작 엄매 1등급 컷이 81, 78. 쉽게 말하면 19점이 화작에서 틀리더라도 1등급이라는 얘기고요. 엄매는 무려 22점이 틀리더라도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어려운데요. 역대 수능에서 되게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시험들이 1컷이 보통 84 정도가 매우 어렵다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시험인데 그에 비해서 더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쌤이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몇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학력이 이게 성취도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3들이 좀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팍팍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심지어 3등급 컷까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23% 이내 드는 것인데 64점, 61점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면 정시로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일단 독서 파트만 쭉 빠르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강의를 나중에 별도로 독서론을 제외하고는 각 파트 3개잖아요. 독서론을 제외하면 인문, 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걸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 1번, 2번, 3번 독서론을 제외하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쇤베르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쇤베르크 얘기가 나왔고요. 난해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달리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인 거 쌤 세모 치겠습니다. 조성음악 세모 칠게요. 화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범조성은 이제 쇤베르크 얘기입니다. 동그라미는 쇤베르크입니다. 이 문단 가겠습니다. 조성음악이 나왔고요. 으뜸음 나왔고요. 엄격한 위계질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문은 뭐 화음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선율이 미리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3문단 가겠습니다. 쇤베르크는요. 이 으뜸음 중시의 위계체 조소음악을 해체하고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12음 기법을 했고요. 자유롭습니다. 음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면이라고 했던 거 전부 다 조성음악입니다. 반응 간격이고요. 경계 모호해진답니다.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무질서한 인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쇤베르크 의도는 화음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 질서 아닌 내재적 관계, 새로운 음악, 전통적 아니죠. 그러면 4문단 가겠습니다. 아니라라고 했고요. 전체적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했습니다. 응집력 얘기를 했는데요. 내적 결속이랍니다. 유사성 반복이라고 했고요. 유사성 또 나왔네요. 반복 또 나왔고요. 응집력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음악이 세모고 제한된 질서, 세모, 협화음입니다. 응집력 얘기하고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레보비츠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는 후설에 쌤이 레보비츠 네모치게요. 후설 현상학 네모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설 얘기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패턴, 의식의 지향성, 그 다음에 판단 중지 얘기를 했고요. 본질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 태도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했고 이 문단 가겠습니다. 레보비치 네모치게요. 레보비치는 쇤베르크를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 셈베르크 동그라미였죠. 그리고 본질에 다가섰다 라고 했습니다. 12형 기법 셈베르크.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갈게요. 이 문단 3문단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음악 동그라미 판단 중지 얘기했고요. 보편적 음악 질서 얘기했습니다. 자, 보편적 음악 질서는 누구야? 저 셈베르크 얘기죠. 근데 셈베르크의 범조성은요, 현상학적 환원과 좀 다르답니다. 원래 판단 중지해야 되고요. 셈베르크는 기존 규범 거부했는데요. 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고 본 겁니다. 특히 평균율이요. 평균율. 동그라미는 셈베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율, 표준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셈베르크는 12음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평균율. 그러면 물감 사용법은 거부했는데 세모는 거부했죠. 근데 물감은 전통적인 걸 고수하는 거라면서 이 글쓴이는 현상학적 입장에서 셈베르크를 비판합니다. 4문단 가겠습니다. 후설 얘기합니다. 현재 순간 지속 네모 미시적 직관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라 뺄게요. 순간 직관 같은 말 반복합니다. 셈베르크는 거시적 구조를 파악해서 미시적 체험 중요성을 간과 놓쳤다. 이 개념과 어긋난다. 그러면 셈베르크는 순수 현상에 이르지 못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셈베르크를 물어봤습니다. 답을 입어보겠습니다. 음악적 형식은 미리 정해진 거 아니고 내재적 관계. 정답 2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 5번. 현상학적 후설 얘기죠. 판단 중지 얘기했고요. 본질 얘기했고요. 미시적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 틀렸네요. 정답 4번 보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가의 글쓴이 관점에서 기억과 이해를 비교해라. 기억은 범조성입니다. 그러면 셈베르크 입장에서 나의 글쓰기 셈베르크 입장에서 으뜸음이 주관하지 않고요. 전통 개성한 거 아니고요. 편협한 질서를 해서 보편적 질서다. 우리 보편적 질서 여기 나옵니다. 그죠? 편협한 질서 넘어 보편적 질서. 그래서 3번 후보로 놔두겠습니다. 4번 4번은 그냥 헛소리고요. 5번 동등한 자격 나왔었죠. 여기 동등한 3문단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1번, 3번, 5번 사이에서 답을 골라볼까요? 니은 셈베르크의 범조성에 대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다. 쌤이 여기 빨간색 형광펜 표시하겠습니다. 인위적 질서, 또 다른 질서. 근데 이 질서라는 말을요, 여러분, 이 문단 끝에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서는 여러분 규범이라 봐도 됩니다. 규범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고개 체계를 와이하여 무질서를 이야기했다. 새로운 질서라고 했잖아요. 무질서는 아니죠. 정답 3번 보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7번.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디귿은 셈베르크를 셈베르크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후설 입장에서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을 고수하는 꼴이라고 했죠. 그럼 셈베르크가 다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가의 글쓴이 셈베르크가 반박합니다. 그래서 셈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물감을 이거는 새로운 물감이야 라고 하겠죠. 전통 물감 아니야. 전통 물감을 거부했죠. 거부한 거 아니다 들렸죠. 그리고 동일한 물감 아니야. 12형 기법은 배열 방식이 달라. 정답 2번이겠죠.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물감으로도 그럼 동일한 물감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장조 단조 구분을 없앤 게 아니라 구분이 모호했을 뿐입니다. 쌤 파란색 형광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장조 단조를 구분을 없앴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어 보이는 거죠. 몇 문단에 있습니까? 장조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3문단 밑에서 5번째 줄 있습니다. 없앤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에는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복이 있고 오른쪽에 선지 있습니다.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음악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입니다. 바레즈의 하이퍼리즘은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슈텍하우잔의 십자놀이는요. 반복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음을 사용하는 작곡 기법입니다. 자, 음악을 바꿉니다. 루솔트는요, 기계음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을 재료로.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쇤베르크고요. B는 나의 글쓴이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이 재료가 된다. 루스토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겠군. 그러면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루솔트 얘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루솔트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다 라고. 자, 루솔트가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오렌지 형광펜 한번 꺼내 볼게요.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할 것이냐. 본문에 여러분 나의 2문단 보겠습니다. 나의 2문단 보면 쇤베르크가 특정 지향적 체계가 만드는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글쓴이는 쇤베르크를 비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렌지는 루솔트가 쇤베르크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솔트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둘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9번도 잠깐 얘기할게요. 흩어지고라는 해체가 나왔는데요. 이게 정답률이 33, 38 충격적이죠. 사전적 의미 중에 아마 이때까지 랭킹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체된다는 말이 쌤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해체된다. 여러분 이게 흩어지다가 아니고요. 이거 뜯어서 고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해친다는 뜻입니다. 무너뜨려 흩어놓는다는 뜻이고 그냥 흩어놓는 게 아니고요. 무너뜨려 해체라는 거는 아예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산산조각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흩어지는 게 아니죠. 정답 1번이 됩니다. 항상 국어사전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사회 질문입니다. 사회 질문, 자, 4페이지인데요. 본문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1문단. 문단 기호 표시할게요. 기업이요. 주식 채권, 증권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을 권유합니다. 50인 이상이면 공모, 50인 이하면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는 매매하는 게 1년간 제한이 됩니다. 근데 50인 미만이다. 이런 거 시험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근데 1년간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합니다. 매매가 1년 동안 가능하냐? 가능하면 공모, 가능하지 않으면 사모가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이 여러분 증권거래소에 증권 물건을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되는데요.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 중요사항은 정보입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3문단 가겠습니다. 공시 의무는 두 군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발행시장 A라고 할게요. 다음에는 유통시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발행시장 여기 A가 있고요. 4문단 잠깐 보면 유통시장의 공개 의무 나옵니다. 자, 발행시장 공시 의무는 증권 신고서를 공개해서 공시 의무 이행하는데, 반면 자, 사모로 하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출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에는 포함되는 중요사항은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사항들,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런 사항들, 공모 관련 사항, 발행인 관련 사항 1번,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요, 청약 권유하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를 봅니다.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증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가격도 변하고요. 그러면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 공시가 있고요. 일정 기간마다. 그 다음에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별하고자 했을 때는 특정인에게 그런 것을 공정공시라 합니다. 다음에 5문단 갑니다. 공시되지 않으면 규제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개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매매 이용한다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은 내부자, 그리고 내부자로 받은 1차 정보자, 수령자가 있습니다. 단, 중요하다 했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제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딴 얘기입니다. 아까는 내부자와 1차 수령자잖아요.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이용한, 타인에게 이용해야 되면 이것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가 요 미공개 종료 정보 이용 행위고, 그 다음에 1차 정보 수령자로 받은 그것을 이용하는 걸 시장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이 됩니다. 자, 본문 간단히 살펴봤고요. 나중에 쌤 요거는 따로 자세하게 좀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거 필요하신 분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노란색 한번 꺼내 보실래요?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할 수 없다. 자, 노란색 형광펜을 봅시다. 여러분, 3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법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는데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하면 청약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해당 증권을 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권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을 근거로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 사모죠. 그런데 전매가
허용되면 공모가 되잖아요. 제한됐으면 사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라는 걸 아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 의무를 갖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산문단 보겠습니다. 산문단에 보시면 여러분 네 번째 줄에 상장법인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할 때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따라서 상장법인은 사모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X가 되고 정답이 5번 됩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파란색으로 여러분 가독성을 위해서 체크를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그 다음에 유통시장의 공시 중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여러분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어쩌고저쩌고. 자,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공정공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인에게 선별적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니은이 아니죠. 따라서 니은이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공정공시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죠. 그죠? 정답이 아닌 거죠.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전부 다 상장기비 금융위원회 공시 자료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말이죠. 정답 4번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자, 배터리 제소자 갑이 2022년 7월에 상장을 했고요. 자,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 A, 이게 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분이 누락된 증권시는 제출했으면 공시 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갑은 24년 6월, 한 2년 정도 있다가 주기적으로 매도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4년 10월 달, 그러니까 4개월 흘렸죠. A 사장님하고 갑의 임원 B, 이제 뭐 전무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손해가 됐다는 걸 알게 됐지만 공시를 안 했습니다. 공시 두 번 누락됐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그리고 B는 자산관리사, B는 이제 임원인데 C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C는 갑의 주가가 하락할 거 보고 자신이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을 매도했답니다. 그러면 뭐 누설한 거죠. 자, 그러면 B가 우리 아까 당사자가 있었고 1차 정보 수령자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B가 임원입니다. C에게 자산관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상장 법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거죠. 그래서 B는 B는 미공개 정보행위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서 당사자와 내부자고 하죠. 내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B, 내부자. 그러면 내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인 미공개 중요 정보행위 이용 위반이 맞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C가 자산관리사이죠. 자산관리사죠. B로부터, 임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하는 게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가 아니에요. 그죠? 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로로 시장, 그러면 B가 뭐가 됩니까? B가 C가 1차가 되는 거죠. 1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아니고 미공개 정보 행위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지문인데, 13번 좀 알려드릴게요. 13번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는 것을 이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적격 조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을 해서 여기서 1번, 4번 날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미정보, 미공개, 중요정보 행위 란이라고 있잖아요. 란, 이죠? 란. 그러면 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란, 이렇게. 친구란, 평화란, 이게 되죠. 그래서 정답 3번 하면 됩니다. 그 란, 이런 게 정답 3번이 됩니다. 란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 란. 란으로 고쳐서 말이 되면 됩니다. 구조로 쌤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얘기인데요. 혈액 얘기 좀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본문 살짝 보고,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학 지문입니다. 문단 기호 표시하겠습니다. 1문단, 2문단까지 해볼게요. 자, 왼쪽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혈압, 이게 나오네요.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에 생기는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공식은 심장 박출량 곱하기 말초 혈관 저항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낸 혈액의 양이고, 말초 신경 저항은 말초 혈관에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혈압은 이렇게 따라갈까요? 1회당 심장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 곱하기 말초신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회당 심장 박출량은 요것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여러분, 여러 기전을 통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최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혈압이 조절되잖아요. 혈압이 조절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콩팥에 의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콩팥에 의해를 첫 번째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 2, 3이라고 했는데 이게 A, B, C라고 해볼게요. 3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팥 일어난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 그죠? 의해서, 콩팥에 의해, 재흡수의 과정에 의해 4문단 보겠습니다. 4문단을 보니까 역시 혈압을 조절합니다. 바로 신경 반사 역시 관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신경 반사가 세 번째 하고 이 글은 끝나게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의해, 재흡수 과정에 의해, 그 다음에 신경 반사에 의해,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콩팥에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액이 들어오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가 됩니다. 분자가 큰 경우에는 통과를 못하고요. 여과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순환하고, 분자가 작은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세뇨관으로 이동합니다. 오줌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혈압을 조절한다. 혈압이 만약에 하강할 경우에 세뇨관, 오줌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의 양이 감소하며 소변 배설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압력이 덜 주게 되니까 소변이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체액량은 증가하죠. 그러면 몸에 있는 체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은 상승하게 되어서 결국 처음에는 하강했다가 이제 상승하게 되죠. 콩팥. 두 번째는 재흡수 과정. 재흡수라는 게 다시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에 의해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으로 다시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으로 나온 게 다시 혈액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혈액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합니다. 나트륨이 다시 재흡수되는 거죠.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R,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A, 알도스테론 A,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혈액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 수용기에서 감지를 한대요. 그러면 레닌 하는 R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됩니다. A가 납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서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2가 되고요. 1이 2로 바뀌는 겁니다. 얘 때문에. 그리고 2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다시 A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되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왔던 오줌에서 나트륨이 위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염도 조절을 위해서 수분도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나트륨 재흡수, 수분 재흡수. 이렇게 뭐 오줌은 줄고요. 그다음에 몸에 있는 체액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하강했잖아요. 혈압이 상승되니까 혈압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그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그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 평활근을 수축하게 해서 혈관 저항을 증가시키게 돼서 혈관 상승에 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4문단은 신경반사인데요. 여기 보면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네요. 이거를 기역, 이거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혈압이 또 하강합니다. 그러면 압력 수용기가 바로 감지합니다. 뇌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혈관 중추, 운동 중추가 흥분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 카테콜아민이 분비가 됩니다. 프로세스죠, 전부 다 이렇게. 그러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 작용하는데, 그다음에 카테콜아민 하는 놈이 혈관에 작용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요. 심장에 작용하게 되면 심박수, 심장 근육 수축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반면 반대가 되니까 이번에는 혈압이 상승하게 됐죠. 그러면 압력 수용기 신호, 이번에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억제가 되고요. 그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교감 신경이 아니고요. 자, 이때 흥분할 때 그 말단에서 이번에는 카테콜아민이 아니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제 이놈이 심장의 작용에 혈압이 하강되니까 상승해서 하강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1, 2, 3, 4, 5문단 교감신경계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 이렇게 작용도 하고 이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테콜아민은 교감신경제잖아요. 그러면 콩팥의 작용하여서 레닌이라고 하는 우리 RAAS라고 있었잖아요. 분비가 되고, 두 번째는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놈이 바로 그 콩팥 작용이었잖아요. 그때는 또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계와 관련돼서 된다. 이렇게 글을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학지문. 과학지문이 여러분 제일 어려웠죠. 자, 14번 해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혈압이 하강하면 3번에 알도스테론이라고 나왔죠. 알도스테론. 그러면 합성이 증가하면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 합성이 증가한다. 알도스테론. 여기 알도스테론이 있죠. 그죠? 합성이 증가한다. 위에 볼까요? 혈압이 하강하면. 일단 맞죠? 그러면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재흡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흡수가 되니까 소변량은 감소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여러분 지금 5번 한 친구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5번을 답을 하면 오답이거든요. 아마 여기서만 찾은 것 같아요. 여기서만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암만 찾아봐도 교감신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어디냐면 알지오텐신 2 하는 게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카테콜아민 분비가 되죠. 그러면 카테콜아민은 맨 마지막에 사문단에 있습니다. 카테콜아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제 다음에 카테콜아민 분비된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걸 조합해 보니까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은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안지오텐션 2입니다. 파란색 형광펜. 안지오텐션 2가 증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흐르는 혈액에서 나트륨 양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 2 여기 나옵니다. 3문단에. 그러면 얘가 알도스테론 합성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나트륨 재흡수라는 게 여기 보면은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물질로 이동하는 겁니다. 물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그 흐르는 나트륨이 증가하겠죠.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증가한다 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5번의 랭킹 7인데요. 기억의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은 좀 쉽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자, 오렌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사구체 여과액이 왜 줄어드냐? 혈액이 하가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액이라는 게 이 문단 두 번째 줄에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혈액이 하강하면 모세혈관 압력도 하강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여과액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봐드릴게요. 3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사구체에서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혈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혼동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라색으로 볼게요. 이제 물의 양이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은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감소하니까 몸에 있는 혈압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량이 감소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3번은 틀렸느냐?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물어본 겁니다.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15번의 3번은 이것은 기억의 결과죠.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1번. 16번 신경반사. 4번 보겠습니다.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교감신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교감신경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교감신경 여기 있습니다. 흥분한다고 나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도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심박수와 다시 할게요. 혈관을 수축합니다. 혈관을 수축. 그럼 혈관이 수축되면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하겠죠.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혈관이 수축되면 여러분 말초 혈관 저항이라는 말이 1문단에 보면 말초 세 번째 줄에 말초 혈관 저항은 말초 혈관을 순환한 혈액의 흐름을 방해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혈관이 수축된다 했잖아요. 혈관이 수축되면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좀 쉬운데요. 여기 보면 부교감신경이라고 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은 여기 나옵니다. 부교감신경. 그러면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억제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마지막 17번 문제는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는 여기서 보고요. RAAS가 과도하게 활성하면 나트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됩니다. 말초 혈관 제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초신경이 막 좁아집니다. 그러면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베타 차단제는 카테콜라민 작용을 억제하고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칼슘 차단제는 칼슘 유입되는 걸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베타 차단제는 카테콜라민을 차단하고 억제하고,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를 억제하고, 칼슘 차단제는 칼슘을 억제하고,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수축을 안 하게 해서 고혈압을 치료한다. 수축이 너무 세니까 고혈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RAAS, 라스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 몸에는 최대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농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본문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트륨하고 어디 있습니까? 산문단에 있었나? 산문단에 나트륨이 흡수되면 물도 같이 흡수된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네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산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상승한 최대 염분 농도를 조절해서 수분 재흡수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위에 나트륨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수분도 같이 흡수된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분이 재흡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안지오텐신2를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칼슘 차단제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평활근 수축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칼슘이 근육 수축을, 원래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거니까 근육을 수축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거는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지오텐션은 왜 근육 평활근 수축을 억제하느냐 하면 이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안지오텐션 2가 여러분 안지오텐션 변환 효소 때문에 안지오텐션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지오텐션 2는 혈관 근육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요거는 요 근거가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베타 차단제가 나왔는데요. 베타 차단제는 뭐라고 했냐면 베타 차단제가 카테콜라민 작용입니다. 그럼 카테콜라민 어디 있느냐? 사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카테콜라민 있는 요 위치를 보시면 레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브라디키닌 양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지오텐션이 변환 효소는 브라키닌을 분해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안지오텐션 변환 효소가 안지오텐션 2를 안지오텐션 1을 2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못하게 되면 증가되겠죠. 다시 볼까요? 안지오텐션 1을 분해해서 안지오텐션 2로 만드는 게 안지오텐션 변환 효소입니다. 여러분, 안변효입니다. 그런데 얘를 억제하게 되면 안지오텐션이 분해가 안 될 거잖아요. 2로 안 바뀌겠죠. 그러면 이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빠르게 해설을 한 40분에 걸쳐서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에 문학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수익국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